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카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두 가지 뉴스 동일하다 보니까 같이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조금 주제만 딱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면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떠한 내용 때문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네이버 산하의 네이버 웹툰, 올해 안에 나스닥에 상장한다. 뭐 이런 내용 발표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흔들렸던 카카오 주가 부활하나 하면서 고강도 경영 쇄신은 물론이거니와 올해 실적이 괜찮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 100% 영향이 없었다? 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지만 이 둘은요, 성장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기술주,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의 금리가요, 이게 바로미터예요. 이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춰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냐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정확하게 미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냐,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딱 단순하게만 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근데 고용이 너무 좋으면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실업률을 놓고 봤을 때 3.7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팍 줄어들게 되어가지고 상승률이 올라가는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안 보여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에는 마냥 이 내용을 좋게만 볼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원래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몇 프로까지 올라가게 되었었냐면요. 90%. 그런데 계속 10%, 10%씩 빠지다가 최근에 얼마까지 빠지게 되었냐면 60.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야, 이거 3월에 진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실제로 3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에 대한 기대감이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 매도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잘하면 올라가는 시점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다. 오케이, 오케이, 늦춰질 수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 금리 인하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물가에 큰 요소로 잡을 수 있는 게 방금 봤던 임금 상승률도 있겠지만, 그리고 에너지도 있거든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동결 지금 위치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식품 같은 경우에 올해 3분기에,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3분기에 월마트 CEO가 이때부터 이제 좀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 정식적인 주총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식품 가격 안정화 되겠네. 게다가 지금 요즘에 글로벌적으로 곡물 가격도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의 그 비만 치료제 있죠. 위고비였나? 그것 때문에 출시되고, 실제로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식품 판매량이 10에서 20% 정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해서 과자 회사 있죠. 여기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럼 식품 가격은 좋아질 거고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쉘 올해부터 기존의 생산량 2배. 물론 잠깐.
멤버십 수익률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상에서 만들어진 이 멤버십 수익률 모든 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기록하고 있는 내역들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너무 예전 거 다 보는 건 좀 그러니까 최근 것만 인상적인 거 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면은, 자, 정확하게 12월 8일 스튜디오 미르 24,650원에 제가 당시 정리했을 때만 하더라도 32,500원 31%였는데 현재 이게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 자, 35,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12월 8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야, 이거 잘 봤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보시면요. 날짜, 그리고 종목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가격대, 그리고 제가 정리한 가격대,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익률 보면은,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만족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주정남 채널 구독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이런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수급과 차트 위주로 좋은 종목,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렸다는 걸.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엄선한 종목, 그리고 개인적으로 굳이 영상으로는 찍을 필요 없는데 이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종목들 이제 꾸준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홍해 리스크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지금 이것 이상으로 좀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급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늘리면 에너지 가격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가는 잡힐 것이고,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그냥 지금 여기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둘 잡히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 뭐다?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거든요. 이 두 개 내용이 괜찮다면, 예,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3월이 4월, 5월, 6월 아니면 조금 그보다 늦게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 뿐이지 안 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 한번 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단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글로벌적으로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못 올라갔던 만큼 한 번에 좀 몰아서, 예,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 혹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며 주가가 지금보다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랑은 조금 다르게 한국은 물가 상승이 갑자기 뒤이어서 나타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이거 잡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물가까지 잡으려면요,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3.75 유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랑 한국 이 금리가 맞춰지면서 어느 순간 지금 원달러 1,400원, 1,300원대 하던 게 이게 1,200원, 1,100원대까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환차익을 위한 움직임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단순 원화만 가지게 된다? 아니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유동성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를 훨씬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드렸던 게 이 기술주의 대장, 성장주의 대장인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 봐야 된다. 근데 셀트리온은 벌써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가 전성기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 여기에 연결되는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은 좋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길게 보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 이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하자면 이 외국인이 좀 팔고 있죠. 이게 뭔 소리냐?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얘네가 가격 상승을 쭉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조금 올라갈 수 있어도 급등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수급 여기든 개인들한테만 안 넘어가면은 가격 방어력은 어느 정도 얼추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홀딩을 할 만한 근거로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다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만약에 다음 주에 물가지수 괜찮게 나오면은 외국인 다시 컴백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결과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훨씬 외국인이 괜찮게 평가를 해주고 있네요. 이건 여러분들 취향껏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 한번 봤는데 요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원래는 3월을 시작으로 이 방향 크게 한번 잡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다음 주 물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길게 봐야 된다. 자, 그렇지만 이 길게 본다라고 해서 폭이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뒤 이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없겠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현재 상황을 읽으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오는 걸 봤을 때 키포인트는 외국인이 쥐고 있는 것 같다. 한 차익으로 인한 외국인 수급까지도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도 펌핑력을 굉장히 크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금리 인하가 끝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실망하면서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이전보다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횡보의 그림이 현재보다 높은 가격에서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감안을 하면서 일단은 여기를 1차 목표, 그 다음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재수정하는 식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쭉 한번 둘러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어려웠더라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이제 알아두시는데 이거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으며 여러분들 올해 이제 첫 주 지났잖아요. 화이팅입니다.